지금부터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핫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또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자금 조달 방법 중에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이죠. 크라우드 펀딩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해를 다 하실 겁니다. 크라우드 해서 군중 다수 펀딩 자금 조달해서 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소금 후원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크라우드 펀딩이죠. 주로 이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행위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크라우드 펀딩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자선활동, 이벤트 개최, 그다음에 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모집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 방식 및 목적에 따라서 주로 한 4가지 정도 보상형 지분 투자, 대출, 보상, 후원 등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로 이 자금을 모금하려고 하는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다수의 어떤 개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액으로 자금을 모집을 하죠. 이렇게 모집된 자금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자선 행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죠.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그림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이 크라우드 펀딩을 좀 쉽게 설명한 화면을 잠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는 영어로 대중을, 펀딩은 자금 조달을 뜻해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이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창업가의 자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크라우드 펀딩 전문 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 투자자의 접근이 허용되면서 창업의 문턱은 낮아지고 자금난에 시달린 초보 창업가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중 투자자를 베커 또는 서포터라고 합니다. 이들은 초보 단계의 회사들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신박한 아이템을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장이기도 하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투자함으로써 얼리 어댑터로서 제품을 사용해보거나 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 기업이다 보니 제품 생산이 지연된다거나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는 등의 일로 금전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업과 많은 투자자들이 접촉할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아이템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10억 이상의 자금이 펀딩되기도 합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품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장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을 한 아이템이 시장에서 대박을 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대출형, 기부형, 후원형, 투자형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후원형과 투자형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후원형은 제품이나 서비스, 공연 등을 아이디어나 시제품 단계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표한 금액 달성에 성공하게 되면 제품을 양산하고 투자자들에게 일정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받는 행위는 이커머스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형은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의 지분 자산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손해의 리스크가 비교적 큽니다. 대신 기업이 성공하게 되면 대박의 수익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미국의 킥스타터, 인디고고, 일본의 마쿠아케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직접 올릴 수도 있고 거기에 올라온 제품들을 보면서 해외 트렌드를 엿볼 수도 있으니 참고해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와디즈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전체 펀딩 금액이 매년 2배 이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총 펀딩 금액이 600억 원을 넘었다고 하니 절대 작지 않은 규모네요. 크라우드 펀딩은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당장 크라우드 펀딩을 받지 않더라도 펀딩에 올라오는 기업과 제품들을 관찰하다 보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아이템도 없고 막막하기만 한 예비 창업가들이 공부하기 딱 좋은 플랫폼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쉽지 않은 듯합니다. 이외에도 창업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아주 영상을 재미있게 잘 만들었죠.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 크라우드 펀딩이 얼마만큼 많이 급속하게 성장하느냐 보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주로 이 VC들이 이 빨간 이 그래프에서 보면 빨간 그래프가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파란 그래프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조달받는 금액이고요. 가운데 녹색이 이제 엔젤 투자를 받는 금액입니다. 약 한 2013년까지는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 좀 미미했죠. 거의 벤처 캐피탈이 자금을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받쳐줬던 것이 엔젤 투자였는데, 이제 확연하게 엔젤 투자보다도 더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거의 자금 조달 시장에 있어서 벤처 캐피탈들의 어떤 그런 활동 포션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상당한 포션의 역할을 제공해주고 있는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만큼 많은 곳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을 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사실 이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바로 우리 스타트업들에게는 가장 활용하기 좋은 그런 자금 조달 채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크라우드 펀딩에는 리워드 베이스가 있고 도네이션 베이스드, 그 다음에 에퀴티 베이스, 랜딩 베이스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형은 주로 특정 제품이나 특정 서비스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은 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죠. 그러니까 좀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을 이렇게 샘플을 만드는데요. 이걸 양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투자해 주세요 했을 때에 투자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으로 보상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다음에 투자형은 지분형인데요. 주로 특정 회사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보상은 주로 이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죠. 그리고 채권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출형은 주로 이제 특정 회사나 개인, 소상공인 이런 곳에 주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대출해 주는 건데, 이 투자에 대한 대출형에 대한 보상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보상이 되죠. 그 다음에 후원행은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투자하는 후원행인데, 이에 대한 보상은 금전 이외의 보상입니다. 공연이라든지 이런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초청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크라우드 펀딩의 분류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워드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개발이 안 되면 나싱이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오로 나싱 형태라고 하기도 하고, 만약 목표 금액이 도달돼야만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목표 금액이 도달되지 않으면 후원자에게 전액 환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주문 제작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형의 지분 투자는 주로 신생기업이라든지 소자본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케이스인데, 주로 이제 엔젤 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투자 금액에 비례한 지분을 취득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형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 등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주로 이제 인터넷 소액 대출에 대한 이자 수치가 목적이죠. 최근에 많은 사고 얘기가 끊이지 않았던 P2P 쪽도 전부 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원형은
다수의 후원자들이 모금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전적 보상 이외의 형태로 보상받는 유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연, 뭐 음악, 영화, 교육 환경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후원형으로 펀딩을 하죠. 그 다음에 기부형은 후원형식의 소셜 펀딩과는 유사하지만은 후원자들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부의 목적으로만 지원하는 형태가 바로 기부형입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바라고 있나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크라우딩 펀딩을 통한 프로젝트는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백커들, 서포터들이 우리 제품을 통해서 많은 바이럴 역할과 또 인접 시장에 홍보를 해주는 그런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대중이 제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상대적으로 정확한 척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줘. 양산을 해서 메인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샘플 제품을 만들어서 딱 줬는데 우리 제품을 구매한 이 백커나 서포터들이 내가 투자한 이 제품에 대한 제품을 받아보니 정말 좋더라, 나쁘더라, 어디가 나쁘더라, 어디가 좋더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객관적인 고객들의 입장들을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이렇게 투자 금액이 잘 순식간에 아주 좋은 속도로 잘 받아들였다면 반응이 좋게 판단될 것이고 또 이렇게 더디고 또 실패하거나 한다면 반응이 정말 저조하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첫째는 전통적인 투자에서 기대하는 수익보다는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무리한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독특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많은 도움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하는 분야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기업의 성공을 기대하고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직접 피드백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 후기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를 주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피드백이 됩니다. 여섯째,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면 대중적으로 일단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인정받은 비즈니스로 후속 투자를 유치가 용이하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투자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써보니까 괜찮더라, 정말 좋더라 라고 하는, 그래서 잠재 고객층을 확보해 주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과 아울러서 실제 우리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투자를 해주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에 참가해주는 서포터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여덟째, 공익적 기능도 수행한 그 효과가 있다. 후원행과 기부행이 그렇죠. 우리가 공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홉째는 투자자에게도 제한적이나마 일부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크게 하나는 첫째, 자금 조달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자금 조달보다 더 큰 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에는 장점도 있지만 한편 리스크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사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어떤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제일 큰 리스크는 아마 우리가 펀딩에도 실패한 사업이다, 펀딩에도 실패한 아이템이다 라고 하는 낙인이겠죠.
크라우드 펀딩도 제대로 수행을 못한 아이템이다. 한마디로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아이템이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확률이 있다. 대단히 리스키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서 만든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도용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간혹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인한 간섭이죠. 작은 지분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목표를 상실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 백화들이나 스포터들의 자금 손실의 위험도 발생하죠. 그리고 제품의 이제 완성도 문제 때문에 소비자 보호 관련 소송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정도의 수준 높은 제품이 아니고 정말 허접하게 짝이 없는 제품을 받았을 때에 그 스포터들은 어떤 그 마음일까요? 정말 뭐 당장 쫓아가서 혼내주고 싶은 정말 이렇게 황당한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자금 모집에 대한 어떤 그 위험 또 반환 소송에 대한 리스크를 통해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의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을 기획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골든 스크립입니다. 이 골든 스크립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캠페인의 목적이 뭐다? 라고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우에 대한 전략, 이것들이 또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결국 펀딩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하는 그런 수치에 대한 부분들을 목표물로 제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 크라우드 펀딩의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하우,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이것을 하는가, 왜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고 하는가, 기획의 본질적인 목적,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이유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펀딩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표현으로, 좋은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고, 이 자체가 바로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펀딩 목적 고객 중심으로 돼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내 느낌대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의 기획을 Y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공하게 된다면 아무도 관심 없죠, 사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많은 다수의 그런 고객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펀딩 목적은 항상 고객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보시면요. 우리는 누구누구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럼 코로나에 노출되는 그런 환자들에게 코로나 이 감염 방지를 위한 또는 코로나 치료를 위한 코로나 진단 키트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한 사회적 가치의 지향성과 또 고객이 누구이며 그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유익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펀딩 목적에 부합되는 이 고객들이 우리의 이 크라우드 펀딩에 열심히 참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Y가 이유, 우리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How가 그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입장에 공감을 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어떻게 보면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그러면 이제 고객이 누구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체킹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 고객이 어떤 타겟 고객이 있고 그 타겟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의 메시지가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관찰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타겟 고객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한 인터뷰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고객을 분석하기 위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브랜드 메시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우라고 하는 전략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선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크라우드 펀딩의 목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1억입니다. 10억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크라우드 펀딩 1억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자는 저희가 한 5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그 화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품을, 우리 사업을 알릴 수 있는 그걸 이제 메이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메이킹을 개설을 해서 그 메이킹 안에서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사전에 준비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메이킹을 통해서 최종 펀딩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이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도 좋겠다라고 최종 심사가 판단이 되면 이제 펀딩을 개설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펀딩이 성공하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고 거기든 보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메이킹 개설을 할 때에 주로 이 메이킹은 사업화 정보 공유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프로젝트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 가는 그런 어떤 장소이자 공간이죠.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와 바이어가 만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기획 가치를 어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펀딩 전에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 소개하고 지지를 받는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메이킹입니다. 이렇게 메이킹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투자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미지, 동영상 등등의 회사 홍보 자료들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동영상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아주 핵심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품 개발, 그 다음에 패키지 제작, 시제품 제작에 대한 그런 어떤 진행 현황들이라든지 판로 개척, 이런 메이킹 과정 동안의 그런 진행 사항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메이킹이 완료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최종 심사가 겹치면, 최종 심사가 끝나면 이제 그 펀딩을 개설해 좋다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펀딩을 개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본격적인 회사 정보 기업 정리하고 IR자를 올리고 투자계에서 등록하고 해서 펀딩을 개설합니다. 그렇게 개설하면 되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목표 투자 금액 80% 이상을 달성을 하게 되면 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투자 기간이 종료 후에 성공 실패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라우드 펀딩 진행한 후에 또 성공이나 실패에 따른 대응 방안도 또 틀려지겠지만 어쨌든 이제 요 크라우드 펀딩 진행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은 킥스타터라고 하는 거죠. 이 킥스타터는 세계 1위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원래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 특히 리워드는 이 제품이 준비되기 전 아이디어 단계에서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게 크라우드 펀딩인데 이게 너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시제품이 딱 준비되지 않으면 크라우드 펀딩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버렸죠.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킥스타터가 이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킥스타터의 펀딩 절차, 크라우드 펀딩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킥스타터가 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우리가 캠페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펀딩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면 제철에 이제 펀딩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합니다. 보통 한 3, 4주 동안 그 펀딩하면서 홍보를 하는데요. 이제 얼리버드에게는 옵션을 통해서 빠른 참가 시에 추가 물품을 제공을 합니다. 금액에 따른 스트레치 골도 달성하면 추가 물품도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이 킥스타터, 이 익스클루시브 옵션 등으로 리테일 물품과 차이를 둡니다. 실제 시장에서 사게 되는 그 물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펀딩이 종료하게 되면 목표금액 달성 시 참여자들로 돈을, 받은 돈을 인출을 해가지고, 이 모금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보통 약 한 2주 후에 킥스타터가 펀딩 금액을 판매자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 2개월 후에 플리즈 매니저를 오픈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리즈 매니저를 통한 물품을 선택을 하고 또 애동 구매 등 후원 옵션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프리미엄 또 추가적인 그런 보상들을 위한 스트레치 고를 달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발 기간 중에 일정 기간까지는 이제 이 플리즈 매니저를 통해서 레이트 플레이지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6개월, 2년 또는 그 이상의 개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투자를 받는데 이 제품을 완성품을 만들어서 백터들에게 보상을 하려고 한다면 그 시간이 6개월에 2년 동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PM을 통해서 배송을 위한 주소 및 옵션 같은 걸 제가 확인하고 그리고 만약 나중에 제품이 다 준비가 되면 제품을 백터들에게 발송해주는 그런 그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킥스타터는 이제 중개 수수료가 5%고 카드 수수료가 3%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킥스타터의 주요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될 때마다 좀 참조하시고 캠페인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백크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블리즈라고 하는 용어들 이 정도만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킥스타터의 사업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킥스타터 캠페인 결과 트렌드를 한번 보니까요. 킥스타터 크라우드 펀딩 43만 건 중에 한 15만 건이 성공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한 36%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8년 말 기준인데.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래프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도가 절정으로 갔다가 지금 2018년도에 조금 내려왔지만 어쨌든 킥스타터 크라우드 펀딩이 대단히 활성화되어서 발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너무 많은 사고들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에 신청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가 대단히 강해진다고 합니다. 자, 해외에서는 크라우드 킥스타터가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한다면 국내는 와디제가 있죠. 와디제 크라우드 펀딩을 간단히 한번 보면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이루어지는데 최초의 자격 요건을 아주 타이트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커의 자격, 이 사람은 정말 직접 기획하고 개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냐, 없는 회사냐, 안 그러면 자기들이 안 하고 위탁하는 거 회사냐.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그런 목적의 프로젝트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리워드가 그동안 판매되는 거 있는 걸 주는 거냐, 안 그러면 판매 중이지 않은 새로운 유명의 제품이냐라고 하는 그런 리워드 자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심사 기준 완성도라든지 스토리 광고 이런 법령을 준수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따져서 자격 요건 심사가 있고요. 자격 요건 심사에 통과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메이킹 아까 메이킹이라고 했죠. 그래서 메이킹의 메이커 스튜디오 내에 펀딩 준비 매뉴얼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심사팀에서 요건을 확인하죠. 심사팀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프로젝트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들이 이 프로젝트 진행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확인하고 약정 체결 후에 이제 리워드 운영팀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승인받아서 오픈하면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그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프로젝트 정산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와디즈는 기본 중개 수수료가 7%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수수료가 한 2.4% 있고요. 자, 킥스타터가 사용하는 캠페인 용어를 써서 어쨌든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사전 준비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팀으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모금 금액이 높더라.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를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데, 왜 영상 제작이라든지, 촬영 전문가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또, 이렇게, 역량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을 아웃소싱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 물론 제가 만들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고, 퀄리티가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를 아웃소싱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프로젝트를 잘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을 잘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셜미디어가 어디냐? 라고 하는 그 소셜미디어에 대해 계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캠페인을 홍보할 수 있는 주요 채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의 스케줄링 툴을 이용해서 뉴스라든지 블로그, 포스터, 이미지, 비디오 등등의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그게 맞는 스케줄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포스팅 예시를 이제 활용해서 좀 참조해서 스케줄링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와 이메일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강력한 리스트, 우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강력한 리스트가 바로 우리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의 핵심 요소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개인적인 네트워크 정보 수집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이메일을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집된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이 이메일을 수집할 수 있는 폼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랜딩 페이지입니다. 오바마의 랜딩 페이지가 선거에 엄청나게 도움됐다는 것, 고객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됐다는 것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오디언스가 좋아할 만한 리워드가 구성되어야 된다. 실제로 이게 크라우드 펀딩 참석했는데 정말 리워드가 내용이 별로 시원찮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캠페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리와 캠페인의 초안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마케팅 전략 통합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2-3문장 정도로 준비되는 한 10가지, 15가지 정도의 캠페인 소개글을 만들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개글을 선정해서 우리 캠페인 홍보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목, 목표, 그 다음에 캠페인의 길이, 그런 것도 정해가지고 초안을 작성하시고, 실행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이야기해야 신뢰감이 되겠죠. 부여되겠죠. 근데 정말 싹 들어보니까 이건 실행 불가능이 가능성이 전혀 없고, 달성 가능한 목표도 아니고, 또는 너무 낮게 설정을 해가지고 실현의 의미가 별로 없고 또 달성의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실망감을 제공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독자의 관심이라든지 유발할 수 있는 수단, 또 캠페인으로 중요한 유아 펀딩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피치덱을 여러분들이 피치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피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피치 비디오를 만드는데 바로 동영상이죠. 이 동영상이 크라우드 펀딩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문가를 좀 써서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그냥 일반 이 사진이라든지 그런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이렇게 텍스트 중심으로 설명한 캠페인보다도 동영상 캠페인이 4배 이상 모금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실적이죠. 기능 효율이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동영상을 쓰려고 하죠. 그래서 동영상을 써서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와 사실에 대해서는 스크립트 기반의 스토리보드를 작성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캠페인에 대해서 이 보도자료를 좀 배포해서 이제 페이지 초안이 작성되면은 보도자료 작성을 시작해서 미디어 채널을 이제 확보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미디어 계정을 활성화해놨죠.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데 SNS 페이지, 랜딩 페이지를 이제 준비해서 초기 스포터들에게 컨텐츠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뉴스레터에 가입하도록 요청하고 그들하고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거죠. 그 속에서 많은 그 커뮤니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가 이제 수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트윗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유지하고 이미지를 포함하면 트윗에서도 약 35% 이상 더 많이 리트윗이 된답니다. 근데 이미지를 포함하고 텍스트 중심으로 하면 그냥 리트윗이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윗은 이미지를 포함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는 동영상이 사진보다 참여도를 62% 끌어올린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동영상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워디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내 캠페인, 내가 하고자 하는 캠페인에 맞는 적절한 플랫폼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예를 들어서 이 패션이라든지 또는 어떤 컨텐츠 중심인데 그거를 이 킥스타트에 간다든지 다른 어떤 플랫폼으로 가서 한다면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비효율성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내 캠페인에 맞는 적절한 플랫폼을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 마케팅이 크라우드 펀딩 시작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기 전부터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부터 마케팅이 시작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캠페인은 아주 자세하게 기획을 하셔서 아주 디테일한 면들이 잘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리워드가 좋아야 된다 그랬죠. 매력적인 리워드가 제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어떤 제품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액세서리라든지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로 리워드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펀딩의 성공은 첫 단추라고 그래요. 처음 며칠 동안에 펀딩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 펀딩의 성공 확률을 예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펀딩 시작하자마자 초기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뒷정리를 잘하고 물러나야지 한마디로 아주 낭패 기분 나쁘다고 대충 하고 안 좋은 이야기나 남기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다음에 똑같은 이미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킥스타터죠. 킥스타터는 지금 현재 총 2억 2천만 달러를 모금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이 모금자가 미국 법인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5% 정도. 자, 이 크라우드 펀딩의 동영상 사이트를 성공 사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till measuring in risky situations? Do you still need someone to help you measure lengthy distances? How do you measure objects that cannot be measured by the ordinary tape measure? Here is a new way of measuring. Introducing Axion Para. Para is a two-laser measurer with smartphone application and Bluetooth connection for better, easier, and safer user experience. The angle encoder coupled with the two laser measurers enables Pythagorean calculations. Para's Bluetooth technology enables users to keep track of their measurements. You can quickly and easily measure long distances with just a press of a button without anyone's help.
You can conveniently view measured data on the display screen. Para can measure up to 180 degrees. All distances can be simply measured from one stationary position. Para is perfectly designed to be easily and quickly found in any field of work. Para eliminates risky and dangerous measurement situations. It can be used by anyone in any situation, regardless of age, gender, or experience. It can also be used with one hand, saving you your precious time and energy. By using Pythagorean functions, even the height of tall buildings can be easily measured. Planning on making changes to your space? Use Para to find out the dimensions. Para is a complete system that can always provide precise and reliable measurements. Para can be attached to a tripod to fully utilize our smartphone application. When you take a picture with our app, it instantly triggers the measure button and keeps track of both the picture and the data on your smartphone simultaneously. You can then draw on the picture to remember exactly what you have measured. By knowing all the precise measurements, you won't have any trouble redesigning your space. Para is versatile. It can be used in various fields. It can even be used to measure you. Para can be used by experts as well as people who are unfamiliar with measuring. Para is specifically designed to be dust-proof, making it reliable in any work environment. You can measure curves by simply rolling Para. You can also measure all kinds of irregular shaped objects with just one hand. Para has a built-in rechargeable battery that can run for over 14 hours. Para has a targeting feature that alerts when it reaches the distance you've set. Set the distance and then extend Para, and the beep sound will tell you that you've reached the set distance. This can be useful for tasks that require constant spacing, like setting up picture frame. Difficult measurements are now easy with Para. Take Para with you anywhere you go. The Pythagorean Laser Measurer, Para. 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 레이저 줄자죠. 이 동영상에 보시다시피 아주 주요한 기능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잘 설명을 했고 누구나가 봤을 때도 사고 싶은 어떤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으로 잘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도 이 크라우드 펀딩을 동영상을 준비하실 때 이런 형태로 구성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크라우드 펀딩의 인디고고. 인디고고에는 그나마 아직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죠. 여기는 주로 자선단체 또는 사업 시작을 위한 기금 요청 또는 기부자, 투자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켓허브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는 주로 웹 개발이라든지 패션 디자인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이제 펀딩 사이트고, 그래서 프로젝트 상태나 진행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고펀드미는 축하 행사, 주로 콘서트라든지 이런 졸업식 또는 개인 여행 이런 형태의 펀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 일본은 대표적인 사이트가 마쿠아케라고 있죠. 이 마쿠아케는 주로 이제 이 인터넷 광고와 게임 앱 하는 미디어 사업으로 성공한 사이버 에이전트 그룹 계열의 회사죠. 주로 이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데 마쿠아케 중개 수준은 좀 높은 편입니다. 한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는 이제 와디저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리워드형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시장을 좀 주도한 편이 있죠. 주로 이제 트렌디한 아이디어 상품, IT 상품이 좀 주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와디즈입니다. 그 다음 오마이 컴퍼니는 후원형 및 정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주로 하는 데고, 사회적 기업으로 주로 인정받은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죠. 보시면 이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제품 런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오픈 트레이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1세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데
최초에 투자형으로 진행을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워드형까지 다 진행을 해서 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2012년에 펀딩한 BCNX가 엘로 모바일에 인수되면서 1,400%의 기록을 그 수익을 만든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페블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킥스타터의 페블 같은 경우는 아이폰하고 연동하는 손목시계를 개발해서 킥스타터를 통해서 모금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모금했죠. $10,000,000.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100억 정도 되죠. 110억 정도의 금액을 모았습니다. 총 27만 대. 당초 $100,000,000가 목표였다고 합니다. 근데 2시간 만에 목표를 초월해서 계속 연장을 해서 결국 거의 $10,000,000를 모금하게 되는 경이적인 숫자를 기록을 만든죠. 그래서 이제 페블은 시리즈를 개발해서 계속적인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외에 또 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BCNX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했고 나중에 이제 엘로 모바일에 인수가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남겼죠. 그 다음에 영화 부분도 크라우드 펀딩을 했죠. 이건 강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죠. 이 영화도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 제작 자금이 부족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제작비 실험을 모아서 영화를 완성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보상형으로 또 유명한 그 영철버거, 이영철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인데 고려대학교 앞에서 경영을 하다가 어려워서 이제 이 본점을 폐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애정어린 그런 어떤 활동으로 영철버거 살리기 운동을 벌여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결과 5천만 원 모금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샤플이라고 해서 보상형의 또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크라우드 디자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와디즈에서 가방 캐리어로 15억을 펀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닥터나의 그 어떤 이 패션 전문성, 근데 거기서 그 심플한 디자인, 그 다음에 ABS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성을 집어넣고 품질을 보장해주는 그렇게 해서 국내 최고 크라우드 펀딩 기록을 달성했죠. 총 15억 정도를 펀딩을 했습니다. 보시면 제품이 이렇게 이제 백팩도 있고, 이제 그 캐리어도 있죠. 그래서 그때 22,493명의 서포터가 들어와서, 이게 3만 프로 정도 달성했죠. 15억을 달성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그 훌륭한 크라우드 펀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의 전시회도 있습니다. 전시회도 이 오베이 자이언트전이라고 스트리트 아트, 그래피티 아트라고도 하는데 최초 전시회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로 유명합니다. 3일 안에 펀딩이 성공해서 정액 1시간 만에 펀딩이 마감된 그런 전시회를 크라우드 펀딩한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킥스타터의 탑5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ant to run multiple isolated virtual networks on a single physical network? Bring the agility of cloud computing inside your data center with the only server built from the cloud up. You want to know where the most interesting, far-fetched, and anticipated gadgets are coming from these days? Look no further than Kickstarter.com. Since its launch in 2009, this crowdfunding site has helped inventors, filmmakers, writers, musicians, and game designers pursue projects that were once unthinkable. And while many Kickstarter projects don't get funded and they disappear into a puff of vaporware, a handful of them have been turned into million-dollar ideas. I'm Donald Bell, and in this top 5, I'll be counting down the highest-grossing Kickstarter projects of the past year that raked in over $1 million. Starting off at number 5, Double Fine Adventure.
This is a classic point-and-click graphic adventure game in the style of Dave the Tentacle or The Secret of Monkey Island. Just the kind of game that doesn't get made anymore. The folks at Double Fine Productions want to change that, so they asked for $400,000 to revive a genre with a new game. You gave them over $3.3 million. I think they're onto something. At number 4, Reaper Miniature Bones. If you thought that tabletop D&D style gaming sessions were a thing of the past, here's about 18,000 project backers who beg to disagree. And what do they want? They want awesome, super detailed miniatures of orcs and dragons and elves and goblins. After raking in about $3.4 million, our nationwide shortage of miniature ogres will soon come to an end. But even more of you prefer to play your role-playing games on a computer. So, coming in at number 3, Project Eternity from Obsidian Entertainment. This is a pure fantasy RPG in the style of Icewind Dale. It'll be out on Windows and Mac and Linux, and with around $4 million at their disposal, they should have plenty of resources to pull it off. But that's small change compared to number 2, Ouya. This is an open gaming console based on Android that is poised to threaten the big guys like Xbox and PlayStation. The hardware and the controller were designed by Yves Behar, famous for his work on the Jawbone Jambox. But the crazy thing is that the system costs just $99. It's an awesome idea, it's great for indie game developers, and you guys liked it enough to give it $8.6 million. Alright, and finally, at number 1, the Pebble Watch. Who said the watch is dead? With this guy, you can link up to your Android phone or your iPhone and glance at your text messages, control music playback, track your workout. It even tells the time. And with over $10 million in funding,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 watch is back. So there you go, 5 multi-million-dollar ideas that you didn't think of. The takeaway here for me is that you people really love your games. I mean, if you count the miniatures, that's 4 out of 5. I'm in the wrong business. But if you want to kickstart my career, head over to top5.cnet.com where you can watch more videos like this, hopefully a lot of them. I'm Donald Bell. Thanks for watching.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펀딩 와디저의 우수 제품 동영상입니다. 이 9011은 세계 최초로 모자 헬멧인 리벨 헬멧을 크라우드 펀딩했는데 436%를 달성을 했고 457명의 서포트를 통해서 약 한 2,200만 원 정도의 모금을 달성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처럼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들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크라우드 펀딩 대행사, 용역 대행사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실제 그 재공정에 따른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하고 각 요소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스타디를 한 상태에서 외주를 하더라도 외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준비를 하면 더 좋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비용들이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하시다면
이 크라우드 펀딩 외주 업체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기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사업, 정책 자금들을 활용하고 또 시드 단계의 그런 엔젤 투자들 그리고 메인 단계인 시리즈 투자들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또 그 속에 최근에 가장 핫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잘 조달함으로써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노정에 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